세계적인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었던 어떤 신선하고 유익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백질도 많고 좋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파로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데 네. 오늘 자세한 설명 기대하겠습니다. 파로는 세 가지 곡물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이름인데요. 미국 및 유럽, 특히 이탈리아에서는 대부분 애머를 파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파로는 탄수화물과 당 함량은 낮으면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10가지가 함유가 되어 있고요. 체지방 관리와 식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사실 저는 처음 보거든요. 외국에서는 이걸 뭐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거예요? 네, 파로는 약 12,000년 전부터 재배되기 시작한 최초의 곡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고대 곡물은 현대 기술로 변형 및 교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소가 아주 많이 응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고대의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았을 만큼 강한 내성과 함께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등 약 60가지의 영양소가 집약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야. 이 파로는 수천 년 동안 교배되지 않은 채 재배되어 온 곡물인데요. 특히 로마 시대에는 이탈리아를 포함한 유럽 쪽에서 굉장한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토종 곡물이네요, 그냥. 그쵸. 이야. 네, 바로 왕관을 쓰지 않은 황제로 유명하죠. 로마 공화국을 로마 제국으로 이끌었던 정치가이자 장군인 율리우스 카이사르, 바로 시저입니다. 네. 네, 이 시저가 사랑한 황제의 밀이 바로 파로입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황제가 사랑했다고요? 아, 왜요? 네, 당시 로마는 한창 전국 시대였거든요. 전쟁 중에 군사들의 사기를 높이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사기? 돈? 배가 든든해야 되니까. 돈? 음식. 먹는 거 술? 음식? 잘 먹여줘야지 싸울 힘이 있을 거죠. 맞습니다. 바로 배를 든든하게 채워주는 겁니다. 맞아요. 이제 배고프면 서러워. 될 것도 안 돼. 먹어야 힘나지. 네, 그럴 때 이 파로가 너무 훌륭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군인들이 전쟁통에 먹을 장소도 여의치 않고 이제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런 척박한 환경에서 이 파로는 한 조각만 간단하게 입에 털어 넣어도 힘을 내주게 했던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로마는 파로를 군대 주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신에게 올리는 중요한 의식인 제사 음식으로도 사용했습니다. 또 로마에서는 파로를 화폐로 통용할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곡물로 인식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보존하고 키워온 것이라고 합니다. 돈 같은 곡물이네요. 그렇죠. 이처럼 파로는 처음 생겼을 때 그대로 저당, 항산화, 포만감 유지 기능을 유지한 채 약 60여 가지의 그 영양소와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뛰어난 영양 성분과 포만감을 유지해주는 특성 덕분에 로마 시대의 이탈리아, 유럽 쪽에서 특히 각광을 받았다고 합니다. 163개국을 대상으로 한 세계 건강지수 순위에서 이탈리아가 가장 건강한 나라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네. 이탈리아는 EU 국가 중 낮은 비만율을 보이기도 했어요. 바로 이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역에서 파로가 재배되고 있거든요. 네. 파로는 고도가 높고 추우면서 건조한 지역, 그러니까 불모의 고지대에서 잘 자라는 곡물이거든요. 네. 이 파로는 이탈리아 중에서도 춥고 건조한 지역인 토스카나에서 엄격하게 종자를 보존하고 품질을 관리하며 생산 중이라고 합니다. EU 법령에 따라서 엄격하게 토양의 질이나 상품성을 관리하고 있고요. 화학살충제, 제초제, 비료 사용 또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토스카나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종자 사용화 의무와 함께 3년 정도의 휴지기를 갖는 윤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곡물의 품질과 퀄리티가 우수합니다. 한마디로 파로는 3년에 한 번씩만 나는 굉장히 귀한 슈퍼 곡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이드 인 이태리네요. 미안해요. 그렇죠. 아니, 영양소 풍부해, 그리고 포만감 유지하는 데도 좋아. 고대 곡물 하면 약간 좀 멀게 느껴졌었는데 파로에 굉장히 좋은 점이 많네요. 예, 파로는 현재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고대 곡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유럽과 미국의 각종 신문 매체에서는 파로를 이용한 레시피와 함께 파로를 슈퍼푸드로 소개를 하기도 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진흥청이 선정한 주목해야 할 10가지 고대 작물에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끝내주네. 이 파로가 어디에 좋은 건지 좀 자세히 알고 싶어요, 선생님. 네, 파로는 우선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의 탄수화물 1일 섭취량은 전체 평균 307.8g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미국 국립의학연구소에서 제시한 기본적으로 필요한 탄수화물 양인 100g의 약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많이 먹는.
탄수화물 과잉 섭취는 뇌졸중이라든지 암, 치매 등 합병증을 일으키는 내장 지방을 축적하고 비만을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에 중독되면 내장 지방뿐만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그리고 각종 소화기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위장 건강이 나빠지게 되면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 열량이 다시 지방으로 쌓여서 악순환이 반복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관이 점점 약해지면서 소화효소 분비와 생산에 정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소화력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 과잉 섭취한 탄수화물이 몸에 쌓여 지방이 되고 결국 이제 비만을 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근데 파로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의학적으로는 자세히 몰랐었거든요. 근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우선 파로는 탄수화물 함량이 적은 저탄 곡물입니다. 앞서 탄수화물을 과잉 섭취하면 비만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다른 곡물과 함께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리는 73.7g, 쌀에는 77.4g의 탄수화물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파로에는 69.3g으로 더 적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탄수화물 함량이 적으니까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많이 드시고 싶어도 많이 못 드실 거예요. 네, 왜냐하면은 파로에는 탄수화물 함량이 적은 대신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저항성 전분이 이제 풍부하기 때문인데요. 저항성 전분은 이제 체내에서 소화 효소에 의해 잘 분해되지 않습니다. 이제 흡수는 되지 않지만 대장에서 박테리아에 의해서 분해가 되면서 식이섬유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장을 통과하는 시간이 지연이 되면서 포만감을 느끼도록 해줍니다. 100g을 기준으로 봤을 때 파로에는 저항성 전분이 17.1g, 백미 0.64g, 현미 2.63g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요. 잡곡밥에 흔히 넣어 드시는 현미보다 저항성 전분이 약 27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파로에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는 성분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요. 그건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해서 팽창하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체내로 들어오면 팽창하기 때문에 조금만 먹어도 포만감을 주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백미, 현미와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g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백미 2.77g, 현미에는 3g이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파로에는 무려 6.5g이 함유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동물 실험에서는 파로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체중이 감소한 게 확인이 되기도 했고요. 또 한 연구에서는 성인 100명을 대상으로 식이섬유를 보충 섭취를 했더니 8주 만에 체지방량이 최대 2.67%, 체중은 5.03kg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 식이섬유랑 저항성 전분이 이렇게 많으니까 적게 먹는데 배부르고 살도 찌지 않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까지 파로는 탄수화물 함량이 높다 그리고 저항성 전분 때문에 오래 우리가 포만감 유지하는 얘기를 했는데 단백질도 파로로 섭취를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우리가 요요 현상을 막으려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를 해서 근육량을 높이는 게 중요한데요. 바로 이 파로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단백질까지? 네. 뭐야?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백미 약 7.04g, 현미 7.25g, 파로에는 14.6g. 와, 그쵸. 두 배네. 무려 2배나 함유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65세 이상 여성 3명 중에 2명은 일일 단백질 섭취량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그럴 때 이 파로를 섭취하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지 누나는 체중도 체중인데 당 수치 조절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파로가 당 조절에도 효과가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모든 곡물에는 당이 들어있는데요. 그건 파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0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파로에는 2.4g 정도의 당이 들어있는데요. 요즘 건강곡물로 각광받고 있는 다른 밀인 카모트의 경우에는 7.84g, 파로보다 약 3배 정도가 더 들어있죠. 그리고 퀴노아에는 5.3g, 완두콩에는 4g 정도의 당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파로의 당 함량이 얼마나 적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모든 게 우리 몸에 오롯이 흡수되는 게 가능한 겁니까?
네, 사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할 때 식품의 영양소가 몸에 잘 흡수되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건 특히 모든 식품에 어느 정도 조금씩 들어있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각종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해서 영양 결핍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 고맙게도 파로에는 이 피트산이 굉장히 적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100g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백매에는 191.7mg, 보리에는 370mg, 현미에는 954.6mg이 들어있는 피트산이 보시다시피 파로에는 0.02mg이 들어있습니다. 가장 적게 들어있죠. 이건 곧 우리 몸이 음식을 섭취한 후에 무기질이나 비타민을 문제없이 흡수할 수 있음을 의미하고요. 포만감 또한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파로는 이제 체중에다가 당까지 조절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처럼 착한 곡물이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파로는 체중과 혈당 조절에 모두 복합적으로 도움을 주는데요. 파로는 파로를 먹는 것 자체만으로 식욕 자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와우. 그건 바로 파로 속에 풍부한 아라비노 자일란 덕분인데요. 아라비안 아라비안 나이트. 뭐야? 아라 뭐예요? 네. 아라비노 자일란이란 건데요. 이것은 파로에 함유된 대표적인 식이섬유입니다. 공복 혈당 수치를 감소시켜주고 식욕 조절에 도움을 주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소화를 천천히 되도록 도와줘서 혈당을 천천히 오도록 도와줍니다. 이 아라비노 자일란이 들어간 식단은 배고픔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 당뇨병 환자의 식단에 파로를 추가했더니 공복혈당 수치가 감소하고 중성지방 수치도 무려 11%나 감소했다는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꼭 다이어트나 당 조절을 해야 하는 분이 아니더라도 이 그쵸. 파로를 챙겨 먹으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네요. 건강 음식이네. 그래서 말씀드리면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는 파로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대단한 거다. 체중을 감량하면 우리가 따라오는 부작용들이 많잖아요. 네. 그중에 떠오르는 게 지금 있으실까요? 노화. 빼면 딱 그거잖아요. 피부의 주름. 네, 맞습니다. 체중을 감량하면 갑자기 피부가 탄력을 잃으면서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되는 경우들을 보신 적 있을 텐데요. 파로에는 카로티노이드를 포함해 폴리페놀, 페룰상 등 항산화 성분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노화를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면역력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파로에 풍부하게 들어있어 항산화 기능을 수행하는 페룰산은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피부 노화의 방지, 다이어트로 인한 피부 질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건강이랑 다이어트에만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이너 뷰티도 되네요. 그렇죠.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파로는 뭐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 항산화 작용 이런 곳 다양하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슈퍼 곡물이라 불리는 파로를 그러면 어떻게 잘 똑똑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 중요하죠. 네, 파로는 일반 식품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은 없는데요. 다만 원산지와 올바른 가이드에 따라 재배된 게 맞는지 꼭 확인을 하신 후에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또한 파로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과다 섭취 시에 소화 장애가 생길 수 있으니까 권장 섭취량을 지켜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과 수유부나 임산부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 섭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미나 씨와 함께한 시간 정말 유익하고 유쾌했는데요. 자, 미나 씨, 저희 천하제일인 건강과 함께하신 소감 어떠셨나요? 이제 제가 또 이제 시누이를 또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또 오늘 파로의 중요성도 배웠고 더욱 더 열심히 건강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야겠다는 네,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정말 시인을 잘 챙기고 맞아요. 따뜻한 그 마음 감동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